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교수로서 존 레녹스의 기독교 변증에 매료되어 그가 쓴 책들을 한 권씩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소개할 책은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2084입니다. 존 레녹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출신으로 인공지능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물리학자이자 우주과학자인 스티븐 호킹의 책을 기독교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고 The God Delusion 혹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와도 변증을 하였습니다. 2084에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 여러분이 먼저 추측해 보시겠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하면 잘 아실 텐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와 또 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아마도 대부분 이런 결론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 레녹스는 이런 불편함의 정체를 2084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갑니다. 이번 책은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2084의 1장부터 7장까지를 다루는데 AI의 개념과 두 가지 종류의 AI의 정의, AI가 가진 유익성과 문제점, 그리고 AI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레녹스의 해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책 제목이 왜 2084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힌트를 드리자면 1984에 100을 더한 숫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예브게니 자마티의 우리들,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함께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4는 국가와 당과 같은 권력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다룬 소설입니다. 하지만 레녹스가 선문에서도 말했듯이 2084는 1984급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은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1984와 차별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상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2084라는 제목은 1984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제목으로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 통제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곧 AI가 무엇인지 그것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AI라는 용어는 존 메카시가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교의 강연에서 AI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의 분야다 라고 말한 데서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AI 개발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한 기계를 고안하려는 시도이고, 둘째는 인간의 추리 및 사고 과정을 모델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레녹스는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인지 및 심리 과정을 모방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것,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쉽고 효용성 차원에서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AI를 이 책에서는 좁은 의미의 AI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후자와 같이 운전자의 인지 및 심리 과정을 모방하는 AI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좁은 의미의 AI가 효용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것 또한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의 추리 및 사고 과정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사람의 감정을 가진 람다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유형이 바로 범용 인공지능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과 더불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몇 가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개선하려는 연구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목적은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초인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업그레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간 업그레이드란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유지한 채 범용 인공지능 및 다른 인간 향상 기술을 이식해서 초지능 복합체 혹은 유발 하라리와 같은 학자가 말하고 있는 호모 데우스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레녹스는 인류가 과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술적인 질문을 가지기 이전에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할 철학적 또는 윤리적 질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초인적이라고 할 때 인간을 뛰어넘는다고 할 때 그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은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AI 발전에 필요한 윤리 규범은 무엇인가? 권리라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에서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이는데요. 권리라는 의미 범주를 범용 인공지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술의 진보는 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희망적일까와 같은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의 순서대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책의 전반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레녹스는 먼저 가장 마지막 질문, 즉 인공지능의 미래는 희망적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장에서는 이 질문에 일단 yes라고 답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 원격 로봇 수술, 진단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건강보험 NHS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 및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은 모두 좁은 의미의 AI로서 잠재적 필요와 확률을 기반으로 한 질병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개선하는데 분명히 기여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능과는 거리가 먼 매우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희망적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5장에서는 좁은 의미의 AI가 가진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초기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육체 노동을 수행했지만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골드만삭스는 전성기인 2000년 뉴욕 본사의 현금 주식 거래소에 60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2명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동화된 프로그램과 200명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번역, 트럭 운전, 상점에서 계산하는 일, 신문기사나 소설을 쓰는 일, 수술 등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로 대체될 것이며 지금부터 약 40년 뒤에는 사실상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능숙하게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두 번째 문제는 개인과 기업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국가나 특정 기업과 같은 빅브라더의 감시 대상이 되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사회신용제도라는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점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건강관리, 거액의 외환 보유 등 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소위 말하는 옳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300점의 그런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점수 혹은 포인트가 쌓일수록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학군의 자녀를 보내거나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등의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군요. 일면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행동을 안면 인식 등의 그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대단한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장에서는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의 뒷배경에 있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죽음에 관한 유발 하라리의 인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인간의 죽음을 어떤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의 재림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진시황 등 불멸을 꿈꾼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인간을 냉동시켰다가 좋은 세상에 왔을 때 다시 살리는 것, 이런 부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다면 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기술의 진보를 통해 죽음을 극복할 날이 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무조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휴머니즘의 본질이 가진 문제로 쾌락주의를 지적합니다. 앞서 트랜스휴머니즘이 범용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트랜스휴머니즘 협회의 공동 설립자인 데이빗 피어스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육체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무한정 경험하기 위한 육체의 능력 향상과 생명의 급진적인 연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대다수에게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녹스 또한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이들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계몽주의 시대의 인문학, 과학이 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유사하고 또한 육체에 갇힌 영혼의 해방을 원했던 고대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범용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도덕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지배와 권력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C.S. 루이스를 인용합니다. 인간 힘의 단순한 증가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이 갖는 모든 새로운 힘이란 또한 다른 인간에 대해 행사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승리마다 인간은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이자 동시에 그 행진을 따르는 포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인간의 최종 정복은 결국 인간의 폐지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인간의 폐지는 개개인이 폐지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인간 개량을 위해 인간의 우수한 유전 형질을 선별하여 걸러내려고 했던 우생학의 흑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그런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2084의 절반가량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과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추리 및 사고 과정을 모방하는 범용 인공지능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의학, 자율주행, 번역,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실업, 프라이버시 제한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범용 인공지능은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인간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랜스휴머니즘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 수준에 관한 레녹스의 의견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그 말에 지능이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모방해서 인간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협감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의 기술 수준은 인간의 지능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리눅스는 지적합니다. 2018년 튜링상 수상자인 얀 르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기 위해 50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면 이제 겨우 1개의 산을 넘은 정도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진정한 호모 데우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녹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